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과의 김도환 교수라고 합니다. 행정학과 관련해서는 저는 학부에서부터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복지정책 집행에 있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저는 수업은 공공관리론이랑 정책집행론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다음 1학년 학생들한테는 정책학 개론 수업을 2학기에 할 거고, 취미생활은 영화 보기, 책 읽기, 영화책을 가리지 않고 막 봅니다. 좀비 영화 좋아하고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동면입니다. 우리 경희대학교 입사한 지 2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학과에서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행정학 원론을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복지정책, 복지국가라고 하는 과목을 또 강의합니다. 여러분들과 언제든지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행정학과 중에서 몇 안 되는 60년을 맞이한 학과라는 거 아시고 계시지요? 그럼요. 한국에서 행정학 교육을 학부에서 거의 처음에 시작한 학교가 우리 자랑스러운 경희대 행정학과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학과는 학생분들도 물론 훌륭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은 훌륭한 분들로 모시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요. 행정학과 학교 웹페이지를 들어가시면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의하실 점은 사진과 실물이 상당히 다르다. 제가 행정학과 그 교육 과정과 뭐 전반적인 행정학과에서 뭘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학생들이 저희 그 유튜브에 그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담 형식으로 올리는 걸 봤어요. 뭐 행정학과에서 뭐해요? 뭐 자판인가? 뭐 우여곡절이라고 생각해? 뭐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되게 흥미롭게 지켜봤고요.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는 행정학이 뭐라고 생각을 했나, 나는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학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학에 가까운 게 행정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행정학과에서 주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행정학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조직인사 재무라고 얘기를 해요. 행정조직론이라는 거는 정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인사행정론은 공무원을 어떻게 선발하고 적지적소에 배치하고 교육훈련시켜야 되는지, 재무행정론은 정부 살림에 대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학과를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해서 행정학과에서 행정학뿐만 아니고 정책학, 공공관리를 이제 포함을 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정책 분석, 결정, 집행, 평가에 대한 일반 내용과 그 다음에 정책 분야별 내용, 그 복지정책, 과학기술정책, 이민, 환경, 도시정책 등 관련해서 정책학 강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학이라는 것은 정부가 공공가치를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요. 행정학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이제 질문을 줬는데, 사회적 가치, 공익 추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학에서는 공공 가치와 사회 문제 해결을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를 공익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철학적 의미가 있고요. 아주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점이 또 하나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실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경험하는 많은 사회 문제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그게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도중에 진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2, 3년 뒤에는 어떤 식으로 집행이 돼서 평가를, 결과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추상적인 실천적인 가치와 실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같이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학이 잡학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행정학이 잡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겁니다. 행정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정치학처럼 또는 경제학처럼 또는 심리학처럼 하나의 그 학문의 영역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 본다면은 행정학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김도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학이다라고 얘기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위한 그러한 문제 해결을 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하는 학문은 각 나라들마다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문제와 우리 한국의 문제가 다르고 서울의 문제와 제주도의 문제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느 한 가지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어쩌면 훨씬 더 무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행정학은 어떤 독자적인 하나의 체계화된 학문이다라고 누가 묻는다라면은 분명히 행정학은 독자적인 하나의 체계화된 학문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학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적어도 공공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본질이 있지만 그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학문들의 이론과 여러 학문들의 접근법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 행정학은 융복합 학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커리큘럼 관련해서 여기 설명을 해달라고 잠깐 써 있는데 커리큘럼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학과의 다양한 과목들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그 학과에 가서 사회학 개론, 경제학 개론, 경영학 개론을 가서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그 학과의 분위기나 그 학과에서 뭘 앞으로 할지를 알 수 있으니까 1, 2학년 때 초반에 다양한 학과의 과목을 들어보라고 추천을 하고요. 학생들에게 또 신입생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학년 1학기 행정학 원론을 들으시고요. 1학년 2학기 때 정책학 개론을 때맞춰 들으세요. 1학년 1학기의 행정학 원론과 1학년 2학기의 정책학 개론은 이 다른 학과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해도 안 받아주는 과목이고요. 교수님들도 우리 학과 신입생들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과목을 구성을 하시기 때문에 때에 맞춰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학과는 정말 공무원 양성소인가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행정학을 4년간 공부하고 나서 공적인 마인드가 누구보다 강하게 준비되어 있구나. 그리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가 변화되었구나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행정학과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저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행정학과가 공무원 양성소는 분명히 아닙니다. 공무원 양성소는 아니겠지만 공무원을 1차적으로 좀 저는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나 안 풀어. 그래야 경희대 행정학과 들어올 수 있다. 이거는 기본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과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배우는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행정학과를 졸업하고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까지 마음이 정해진다면은 확실한 목표의식이 생길 것 같습니다. 행정학과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등학교 3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등급을 잘 받으세요. 아무래도 행정학과에 지원을 하고 행정학과 준비한다면 이 문제 해결을 조금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지고 형평과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고민을 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어라. 학생들이 책을 되게 많이 읽는 걸로 기록되어 있으나 도대체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언제 하는지 사회과학 서적을 좀 생각하면서 다양한 사회과학 서적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수업 준비 과정하고 시험 출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수업 준비 과정은 교수들이 갖는 특권 중 하나가 여러 학생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합니다. 당연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준비를 하고요. 매년 해왔던 수업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 최근에 법제도에 바뀐 내용도 찾아보고 가능한 한 최신 자료를 이렇게 업데이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돼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 출제 과정은 배웠던 것에 대한 이해력을 중심으로 제가 출제를 냅니다. 보지 않은 내용을 혼나봐라 이렇게 해서 내는 일은 전혀 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수업을 임했는지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답안이 구성되기를 원합니다. 거기다가 뭐 자기의 생각이 좀 추가되면 더 좋겠죠. 라는 말씀드립니다. 수업 준비 쉽지 않은 과정인데 신동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해 정부의 대응과 각 나라의 도입 그래프를 보면서 다음 학기에는 이거를 사용해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학생들이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게 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가 이제 제 고민이고요. 어떻게 수업 내용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를 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생활과 조금 이제는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틀린 내용이 아닌가? 그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시험 출제는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을 당연히 하고요. 난이도 높은 문제를 찾으려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공부를 더 해야겠는지 생각이 들어야지 이건 내가 충분히 하고 있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방.